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월간 NCS 11호로 이시안의 취준 진담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그 유명한, 그 말 많은 메타버스예요. 멋있죠? 뒤에 있는 분도 되게 멋있게 딱 하고 있는데, 과연 메타버스가, 이제 여러분 많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계속 갈 것이냐? 약간 유행처럼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지금 취준생 입장에서는 일단 취업 설명회 자체가 메타버스로 개최되는 예가 많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도 아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닥쳤죠. 그런데 아직도 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뭐 이렇게 떠도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아직 관심이 없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직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4학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느냐? 이번 주에 채용 설명회가 이프랜드에서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발등에 불 떨어져서 메타버스에 들어가야 되는 당장의 취준생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기업들의 관심은 그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타버스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워낙에 언론이나 미디어에 자주 나오니까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들어보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초월이란 말의 메타와 그 다음에 유니버스 할 때 버스, 메타버스 아니죠. 그래서 메타버스 합쳐가지고 그 정확한 발음은 메타버스거든요. 버스, 유니버스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그렇잖아요. 네, 사람들이 뭐야? 라고 이렇게 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냥 메타버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메타버스 아니에요. 네. 자, 해서 메타버스인데 초월 공간, 뭐 가상 공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메타버스의 정확한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초월 공간, 가상 공간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죠.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것들과 좀 헷갈리게 돼요. 자,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려면 얘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관계가 일어나서 그것이 경제적 관계로 이어지는 초월 공간, 가상 공간이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정의는요, 그냥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그에 따른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는 가상 공간. 이렇게 돼야지 메타버스의 정확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게임이랑 다를 게 없어요. 가상 공간. 그렇죠? 아바타가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소통. 자, 근데 소통만 일어나는 것도 게임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에 게임도 다 이렇게 차고서 헤드셋 차고서 막 말하면서 하는 게임 많잖아요. 네. 자, 3시에 여기 따라오세요. 뭐 파밍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경제적 관계. 그래서 내가 여기서 활동함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일어나고 내가 경제적 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메타버스는요, 기본적으로 경제적 관계가 일어난다 라는 개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제적 관계가 일어나요. 사회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관계가 일어나요. 그게 뭐죠? 지금의 우리 사회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엄마가 등짝을 딱 치면 야, 왜 게임만 하고 있어? 나가서 좀 취업도 알아보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왜요?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메타버스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메타버스 안에 들어서 활동을 하면 그게 사회생활을 해서의 버는 돈만큼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과연 등짝을 때리실까요? 살짝 어우 잘하고 있어, 뭐 열심히 해, 이러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타버스에서 경제적 관계가 일어난다 라는 얘기는 거기서 직업도 생길 수 있고 여러분이 프리랜서 활동도 할 수 있으며 그 돈이 그냥 푼돈 수준이 아니라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일어나는 건데요.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차세대 연결의 도구다. 페이스북 CEO 주커버그라든가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글로벌 CEO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차세대 연결의 도구다. 자, 여러분 그러면 차세대면요. 전세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대가 뭐죠? 연결의 도구? 스마트폰인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서로 간에 연결되고 비즈니스와도 연결되고 배달의 민족에도 시켜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이 60% 이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메타버스가 대신한다 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지금의 비즈니스라는 건 스마트폰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죠.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그래야지 내가 결제까지 할 수 있어야지 뭔가 비즈니스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비즈니스가 모두 메타버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차세대 연결의 도구니까. 그래서 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1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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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메타버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건 알겠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한계에 봉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가 필요하고 그런 전환점에서 메타버스를 또 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메타버스 세상은 언제 올 것인가? 그렇죠? 지금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말하자면 여러분 나이대,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의 나이대만 돼도 들어가서 놀기에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얘기하면 아바타 꾸미기를 테마로 하는 메타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 아바타를 얼마나 예쁘게 꾸밀 것인가. 그 아바타를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드처럼 사진 셀카 찍어가지고 올리는 피드가 따로 있고요. 월드에 들어가서 나 이렇게 꾸몄어요 라고 자랑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즈라든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들어가는 많은 인원들의 주 사용자가 주 유저층이죠. 그런 사람들이요, 한 17세에서 23세 여성들이 많습니다. 아바타 꾸미기에 한창 관심이 많은 그런 계층들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메타버스라는 말은 많은데 언제 그게 될 것인가? 5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스북 CEO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소셜 네트워크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왜 5년일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이게 대중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외에도 기술적으로요. 기술이 완성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한 4년, 5년 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집약해서 보자면 한 5년 정도, 4년, 5년 정도 있다가 대중화. 그 전까지 뭐 이런저런 게 열리겠죠. 대중화. 모든 사람이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는 4년, 5년 있다 열릴 것이다. 그때 우리 기업은 무엇을 할지 아직은 모르겠다인 거예요. 하지만 모르겠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살짝 관심을 가지고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요. 그래서 보면 메타버스에서 임원 회의를 했다느니 메타버스에서 뭐 광고를 열었다느니 하는데 그런 걸로 돈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다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할 거예요. 지금 채용 설명회를 메타버스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뭐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하지만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채용 설명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왔다 갔다. 이 한 기업만 내가 노리면 되는데 기업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반대로 그러면 이 취준생들이 있는 데까지 찾아가려면 전국 20개의 대학 순회 설명회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해야 되잖아요. 서로 간의 비용과 시간과 노력의 문제가 확 줄여진다라는 걸 메타버스 설명을 해보니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메타버스 설명회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효율성 외에도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것이다 라고 기업이 노리고 있는데 신입사원들한테는 그러면 이런 걸 요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암묵적 조건으로 메타버스에 로그인해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설명회를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뭐 예비 소집이라든가 그런 것도 메타버스 내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입사원 연수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에서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마지막 그런 파티 같은 것도 메타버스에서 해요. 주로 이프렌드나 게더타운, 또 사진 찍기 좋은 제페토 이 세 군데 가운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죠. 게더타운, 이프렌드, 제페토 등인데 여러분이 채용 설명회 하시는 분은 아마 게더타운이 제일 좀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게더타운을 많이 하실 거예요.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계정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이 참여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할 때는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 이프렌드가 그런 것들을 노리고요. 회의라든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가 뭐 발표, 수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게 이프렌드인데 아직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이프렌드에서도 많이 그런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예가 많아요.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설명회나 이런 데선 잘 쓰일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채용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의 상황들 때문에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부터 메타버스의 신입사원들한테 메타버스 능력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체크해보는 정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또 그런 부분이 좀 더 쉽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사 담당자들은요, 반 이상 60% 가까이가 괜찮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에서는 메타버스가요, 이런 식으로 취업 설명회, 채용 설명회 이런 경우에 지금 한정적으로 이용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요, 인턴 과정이라든가 이런 교육에서도 메타버스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면접에서도 굉장히 크게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면접에서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해가지고 물어봤을 때 한 20분을 물어봐도 사실 누구를 20분 서로 얘기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1박 2일 면접 같은 거 하면서 팀별 활동 그리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션들을 줘가지고 그 미션들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본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조금 인성이 좋구나, 이 사람은 협동심이 강하구나, 이 사람은 노력을 주로 하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사람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너무 대규모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메타버스는 그게 가능합니다. 메타버스에서 앉아가지고 서로 간에 뭐 면접하는 식으로 하면 사실 화상 면접이랑 비슷하죠. 근데 메타버스는요, 미션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나왔나?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교육 연수를 스키 대회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스키 대회를 해가지고 팀별로 스키 대회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미션을 줬단 말이죠. 그럼 팀별로 했을 때 누가 어떻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라든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팀별로 여러 가지 미션을 메타버스 내에서 주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어차피 온라인상에서 하니까 모두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AI가 이걸 분석해 가지고요, 이 사람의 행동 패턴,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조금 협동심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튀려고 한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이런 실전 면접 같은 것들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면접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그래서 교육의 중요한 도구, 그러니까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뭐 직무 연수라든가 이런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건데 아직은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어떡하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여러분이 메타버스 설명회가 있다, 귀찮아, 그냥 가지 말고 그냥 누가 블로그에 정리해 둔 것만 보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사용해 보시고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신 다음에 메타버스를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기술들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걸 활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직 쫙 보급되지 않은 것 뿐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기술들이 발전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메타버스 상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얘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 사회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뭐 회사 취업하고 들어가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메타버스 세상이 열리는데 아유 나는 아날로그가 좋아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고요. 많이 연습해 보시고 뭐 게더타운이나 이 프렌드 이런 데는 계정 하나 정도 가지신 다음에 설명 같은 거 많이 들어가 보시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익혀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메타버스의 세상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제 책도 있어요. 메타버스의 시대라는 책도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PPL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책도 있으니까 꼭 제 책만이 아니라 다른 책도 많거든요. 하지만 제 책을 위주로 주로 책 같은 걸 한번 보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것들을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는 그런 뉴스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눈에 하나도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런 눈치를 계속 보시면서 이 메타버스의 흐름에서 절대 떨어지지 말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추준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12월 호에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